그럼 지금부터 5월 중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권에 대하여 박민철 여가문화국장님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여가문화교육장 박민철입니다. 날씨가 요즘에 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청명한 날씨에 저희 우리 화성시 시정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를 널리 알리고 전년 2022년도 12회 대회에 비해서 알차게 준비한 해양축제를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축제 설명에 앞서서 2022년도 제12회 대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뱃놀이 축제는 총 8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3일 동안 연인원 1,500명의 운영 인력 및 안전요원 종사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1만 4천여 명이 승선, 육상, 문화자원 체험을 하였으며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82%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총 45억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 속에서 안전한 축제로 축소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신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높은 경제 효과로 금년 2023년도 축제 준비 시 축제는 확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올해 화성 뱃놀이 축제가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선정됨을 기념하는 의미로 더욱더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금년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3일간 방문객 15만 명을 목표로 지역 직접 경제 효과 5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의 핵심 메시지 및 컨셉은 낮부터 밤까지 배로 즐기는 화성 뱃놀이 축제 추진으로 최초로 야간 밤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만 특례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원년의 해로서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승선 체험과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축제 장소를 확대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해양 보호 환경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컨벤션 운영을 통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표 축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확대 강화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호응도가 좋았던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문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승선 체험을 강화하였으며 작년 미흡했던 방문객 쉼터 대형 그늘막과 화장실을 금년도에는 추가로 확대하고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한 해 한 해 발생되는 크고 작은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대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주도가 아닌 민관, 군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화성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를 구상하였습니다. 요일별 주력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6월 9일 금요일 낮 축제 광장에서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등 31개 시장군수, 주요 내빈, 시민들과 함께 해군 군악대와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오프닝 공연, 퍼포먼스와 개막 선포식 등 개막식을 18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랑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한 화성 밤배 운항에 따라 체류하는 방문객들은
야간 공연 스토리텔링과 드론쇼, 개막식 이후에 대중가수 장윤정과 화성 출신 걸그룹 우아의 축하 공연 등 시민 각계각층이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6월 10 토요일 날에는 화성시 홍보대사인 이용진, 이진호와 함께하는 전국민 참여 뱃놀이 댄스 퍼레이드 바람에 사신단 시상식과 시상식이 저녁 6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공연으로 가수 우연희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에는 각종 시정 현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화성시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서 화합의 장인 시민 감사데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감사데이에 이어 100만 특례시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위한 폐막식을 진행하며 축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화성 백놀이 축제의 축제당 배치도입니다. 전년도에는 대송지구 쪽에 4,500대의 주차시설을 금년도에는 전국 산업단지까지 이원화해서 동시주차 7,400대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대송지구 내 친환경 순환버스 5대, 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5대를 배치하고 제부도 내부 또한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공연 강화에 따른 주차장 내 이동식 투광기와 주차장 인력을 전년 대비 2배를 증원 배치하여 방문객이 가장 처음 방문하고 체금하는 행사장의 편의성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인력과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비상시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상황별 대처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통하여 사례별 대처 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박 운영을 철저히 대비하고 야간 공연 강화에 따라 관람객 주차장 내 이동식 투광기와 주차장 인력을 전년 대비 2배 증원 배치하여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선 체험 확대에 따른 해상 안전 관리는 하버마스터 2명을 배치하고 해상에는 해양경찰 122 구조대와 인명구조요원 55명, 구조선 구척이 해상 상시 배치되도록 할 것이며 해상 육상 안전 운영 인력을 연인원 2,500명을 배치하여 강화된 안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충분한 안전인력 사전 교육 및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해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화성 뱃놀이 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가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네, 오 기자님. 예, 경기는 오유석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글로벌 축제에 맞춰서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저감 대책이 있으신지와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인데요. 늘 현장에 가보면 너무 덥고 뜨겁습니다. 거기에 그늘이 없어요. 그 어린애들 데리고 오면 쉴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늘막 설치를 좀 이번에는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해양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행사 전날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또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또 해양 쓰레기 그 수거 활동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6월 9일 날 그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매일 그러니까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이 번갈아 가시면서 그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저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배치도. 예, 지금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늘막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그 메인 무대 한 곳에만 그늘이 설치돼서 굉장히 그 가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메인 무대, 푸드트럭 존,
그리고 물놀이 그 기구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쪽까지 해서 대형 현수막 그 그늘막까지 해서 3군데로 확장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저기 정 기자님. 네, 저 경인부의 정경만 기자입니다.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올해 벌써 13회가 됐는데 처음 1회, 2회, 3회, 4회 할 때는 당성, 신라, 원효 뭐 이런 역사성을 좀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에는 역사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게 화성 시민의 행사나 공연은 많은데 화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강 계획 없으십니까? 예,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뱃놀이 축제를 할 때는 이제 전곡항이라든지 당성, 그 역사성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경주라든지 중구까지 같이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경기 국제 보트쇼하고 요트쇼가 같이 진행되다 저희 이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오션 레이스는 계속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지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처음 하반기에 이제 개최가 됐고 금년도에 이제 그 저희 자체 국내 행사로 하면서 그 오션 레이스나 이 부분은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8월쯤에 다시 중국 위해시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다시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제 메인 무대에는 지역의 예술인들을 이제 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버스킹을 여는 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했었나요? 20팀을 선정해서 지금 3일간 그 행사장 곳곳에서 그 버스킹을 열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김 기자님. 예, 한국 스포츠경제 김두일 기자인데요. 지금 그 준비는 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성 제주도나 이쪽 계열에서 축제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그 제한성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관광버스라든지 에버랜드처럼 그런 셔틀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 올해 안 됐다면 또 내년에 도 반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상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시간대에 가장 많이 차량이 밀리는데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체류여행이 될 수가 없는 게 숙박시설이 많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뭐 다음번 축제 때는 좀 이렇게 캠핑 존을 좀 설정을 해서 트레일러라든지 그러니까 간이 숙박시설들을 도입하실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부도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2회 정도 통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전곡항에서 이제 작년도에도 그런 일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부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전곡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제부도에 들어가서 제부도에서 요트를 타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고요. 제부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제부도 내에서 셔틀을 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연계돼서 말씀하셨던 교통편에 대해서는 셔틀을 운영하는 것은 한번 이건 생뚱맞긴 한데 선거법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도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라든지 숙박 시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이 캠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인근에 이제 그 펜션이라든지 연계된 저희 관광지가 따로 있으니까 궁평항이 됐든 거기서 인근에 있는 매항리가 됐든 그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화성 전체 전공항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분에서 주차장 내에서는 저희가 셔틀로 그 입구까지 올리고 그 입구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그 골프 그 카트를 준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준비했고요. 또한 장애인 분들도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그 요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이렇게 승선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치대를 마련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런뉴스 김삼성 기자입니다. 공교롭게 그 뱃놀이 축제하고 화성 시장배 바다낚시대회가 겹치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인명구조대와 구조선이 그 바다낚시 대회하고 뱃놀이 축제하고 동시에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바다낚시대는 따로 또 뭐 배치되는 겁니까? 예, 바다낚시가 이제 동시 개최되는 건데 저희가 날짜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그 명칭이 뱃놀이 축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저희가 6월 8일 날에도 저희 그 시장기 전국 뭐 대회가 있는데 그 연계해서 같이 하고 그 바다낚시 어선은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에 대한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사는 9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감안했고 3시 반까지 이제 3시 정도까지 그 바다낚시 대회가 끝나면 저희 메인 행사장에서 시상식까지 같이 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행사를 같이 뱃놀이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딱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라고 합니다. 모든 그 행사나 축제는 결국은 이제 경비랑 어떤 사업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보니까 한 20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접 경제 효과가 50억이에요. 그럼 주로 직접 경제 효과는 어디서 산출하는 거고 또 간접 경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만 7천인데 경제 효과가 45억을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이게 금방 이렇게 저희가 얼만큼 추정한다고 해서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저희가 그 우리 문화재단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평가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도 금년도에 지금 경제 효과 얘기했을 때 50억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했는데 대부분 직접 경제 효과는 타 지역에서 저희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소비한 그 카드사 거를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간접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정에 대한 홍보 효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혼합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는 추정치긴 합니다만 50억 이상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화성시 콜센터 인공지능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권에 대하여 한성택 민원봉사과장님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민원봉사과장 한성택입니다. (2023년 5월) 시정 브리핑과 관련하여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은 화성시 콜센터를 통해 해소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24시간 어디에서나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해 콜센터 인공지능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챗봇 서비스 제공 범위와 화면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는 2008년 1월 자체 구축하여 개성한 이후 2013년 9월 화성 종합경기타운으로 확대 이전하였으며 평일 업무 시간에 28명의 상담사가 하루 평균 2,500여 건의 민원을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업무 시간 이외에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증가하는 전화 민원 상담에 대응하는 방안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 요인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 상담 챗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챗봇 사업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콜센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금년도 7월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와 질문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화성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부도 통행 시간과 긴급 공지 기능, 위치지도 서비스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의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서비스 범위 외의 질문에 대비하여 생성형 AR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챗봇 구축 방식은 서비스형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형 클라우드는 이미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의 클라우드 사용 촉진 정책의 보조를 맞추고 보안 및 향후 용이한 고도화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챗봇 서비스 접속 방법은 보편적 SNS 플랫폼인 카카오톡 친구 찾기와 화성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 대상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전체 민원 상담의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세정, 교통차량, 행정 일반 분야 등 7개 분야 총 260개의 단순 반복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챗봇 초기 화면은 민원 상담 제공 등 7개 메뉴와 공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챗봇 서비스 디자인 화면은 우리시 캐릭터인 코리어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친화성을 고려하여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시간의 구애 없이 신속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콜센터는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 대신 복합 심층적인 상담에 상담사가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원 데이터 학습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민원을 발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의 지식 범위 확대와 고도화를 통해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하고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성시에 맞는 서비스 맞춤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민원 요소를 발굴하여 선제적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로 동작하는 챗봇 검색 결과를 소리로 알려주는 낭독형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초고대형 생성형 인공지능에 발맞추어 챗봇 서비스와 연계 방안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여 선진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챗봇 서비스 도입과 데이터의 축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콜센터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에 대한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한 가지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이일수 기자님. 네, 투데이 경제 이일수 기자입니다. 아까 콜센터 민원 상담이 하루에 28명이 2,500건 정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챗봇이 도입이 되면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 상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하루에. 그다음에 그러면 직접 상담 직원 건수가 직접 상담 건수가 줄어들 텐데 직원 감소도 예상이 될 텐데 민원 상담사 감소가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하루에 2,500건 정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챗봇 서비스 도입이 되면 하루에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상담사가 28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 다음에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상담사를 줄이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네, 김 기자님. 예, K부동산뉴스 김겸익 기자고요. 연간 운영비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인지 아니면 설치 시의 운영비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챗봇 서비스 도입 효과 등에 대해서 중간 점검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고, 그러니까 연말 정도로 계획하시는 건지, 그 이후에 인력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안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건지 그 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챗봇 서비스 도입 예산은요. 저희가 구축비는 2천만 원이고 저희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단시간 내에 저희가 효과 분석을 해갖고 저희가 콜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운영비 명목이 어떤 건지. 예. 다시 한번. 예, 화성전화 이영찬 국장입니다. 그 운영비 명목이 어떤 내용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 자꾸 3천만 원 저희가 통신료 같은 거하고 운영하는 그 운영비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또 질의하실 분. 네, 최광목 기자님. 네, 뉴스타의 최강목이고요. 보니까 챗봇 민원 제공 서비스 범위가 많은데요. 이게 그 텍스트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민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음성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음성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해서요. 지금 질문한 상황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행복은 나누는 콜센터 팀장 장용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보이스 쿨이라고 하는데 그 쿨은 좀 시간적으로 열을 두고 차후에 개발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현재 인원은 줄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도 말씀 잘 드렸는데 지금 단순 민원이 저희가 하루에 2,500건, 약 한 20-30% 정도는 채플을 통해서 상담 건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상담 건수를 줄이로 인해서 이제 고 기능의 민원을 대신 상담사분들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민원 방법으로 인해서 고 기능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또 오 기자님. 예, 경기인 오효석 기자인데요. 그 첫 번째는 동시 접속 몇 명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챗봇 서비스 도입이 사실은 시대적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세대와 어르신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척 답답하죠. 이에 대한 혹시 보완책은 또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이번 사업에 중요하게 접근을 시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나 정보 접근성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은 몇 명 가능해요? 동시 접속은 현재 한 5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심각한 김 기자 딱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스포츠인지 김들 기자인데요.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개인 정보라든지 또 그 데이터 부분들의 관리가 동반적으로 이제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또 축적된 데이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는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그 대신 시트에 대한 보안 문제는 현재 그 보안 솔루션을 신규 도입해서 최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축적은 따로 안 되는 건 시스템이에요? 대략 축적은 항시 진행하고 있고요. 예. 항상 데이터 축적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항시 수시로 데이터 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리는 그러면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행정담은 콜센터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중 시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 부서를 통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